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라인에서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려 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올해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을 신설하면서 정원 내 수시 전형이 무려 8개나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팀장이 가톨릭대학교가 이러한 많은 전형을 통해 각 세부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전형의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하였기에 가톨릭대학교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이번 콘텐츠를 꼭 구체적으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톨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 계획 기반 주요 사항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전형 계획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뿐 아니라 전형별 주요 사항까지 함께 정리해주고 있어 2024학년도 들어 생긴 변화만 따로 정리해드리자면, 우선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형 전형으로 운영하던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으로 분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 1단계 선발 배수를 4배수로 확대했습니다. 여느 대학들에서 그러하듯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1 전형,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2 전형은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전형,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2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 전형이 지원 자격에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이 추가되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별 배점이 변경되었으며,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이런저런 변화가 있으나 이는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가톨릭대학교의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전형 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 모집 기준, 모집 인원 취합 및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칸은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이 2024학년도에 신설되어서 202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정원 내 총 모집 인원은 2명 차이 나는데,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에는 2022학년도 미충원 2월 인원이 3명,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에는 2021학년도 미충원 2월 인원이 1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학교의 2024학년도 전형 변화 중 가장 핵심은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의 신설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 학생부 종합 전형이 3분의 1 규모로 인원을 배치했던 광운대학교와는 다르게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의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다른 수시 모집 전형에서 인원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두 전형 모두 기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절반 이상 규모로 두 전형을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통칭한다면 76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이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는데,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가톨릭계 미션 스쿨이라는 가톨릭 대학교의 특징을 살린 전형으로 가톨릭 종교인이 추천이 필요할 뿐 지원자의 종교 및 신앙과는 관련이 없어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 2024학년도부터의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똑같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전형이 모집 인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는 세부 모집 단위별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6가지 전형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모집 인원 증감 비교 자료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모집 단위가 조정되거나 전형별 모집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공지해 두었으니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이 신설된 것을 감안해도 유독 세부 모집 단위 차원에서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차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칸은 2023학년도까지는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였지만 2024학년도부터 더 이상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이며, 붉은색으로 표시한 칸은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으로 새로이 모집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은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으니, 학생부 종합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을 유지하는 모집 단위와 폐지한 모집 단위 간 입시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기보다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인 듯합니다. 어문 계열에서는 프랑스어 문화학과만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을 폐지하였는데,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어, 일본어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해당 문화권 또는 언어에 흥미를 느껴 관련 탐구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많고,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중국의 비즈니스 시장에 대해 분석하겠다는 식으로 목표를 구체화한 케이스가 많은 반면, 프랑스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너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를 심층적으로 파고든 학생보다는 영어를 중심으로 언어 역량을 어필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 면접평가를 굳이 보는 것보다 차라리 서류만 보고 언어 역량과 서양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자유전공학과에서도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잠재 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데, 이 학과들은 각각 2023학년도, 2022학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아마 학생들이 신설학과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판단하에 면접을 폐지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전공학부라면 적당한 성적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동 및 교육에 대한 몇 가지 탐구도 있어서 저는 아동 교육 쪽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고 대학에 가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컨셉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사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 그냥 아동학과에 지원하기에 비교과와 본인이 목적의식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유전공학부의 목적은 특정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 지금은 바로 해당 학과에 지원할 경쟁력이 부족하니까 잠시 거쳐갈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학과에 지원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라 대학에서의 본격적인 공부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려는 학생, 또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 전공만 공부해서는 모자라기에 목표 실현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을 키우는 것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죠. 거꾸로 말하면 2024학년도부터 면접을 폐지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만 실시하게 된 모집 단위의 경우 학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일 시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바이오 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의 홈페이지에서 교과 과정 및 디지털 헬스케어 트랙, 의료 소프트웨어 공학 트랙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유전공학부는 석 소장님께서 합격 사례 분석을 통해 자유전공학부의 정체성에 대해 소개해주신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과는 계열이 인문사회, 자연생활, 공학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인문사회 계열, 공학 계열은 두 계열 간 구분 없이 자유로운 전공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연생활 계열은 계열 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톨릭대학교 2024학년도 전형계획에서 주요 사항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 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과학 교과의 석차 등급을 산출 가능한 과목만 반영했다면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 중 상위 세 과목의 성취도를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3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숭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올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해당 전형의 입결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숭실대학교는 계열별로 반영 교과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대학교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진로 선택 상위 세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개 A를 받아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되어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올라갈 것입니다. 또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2022학년도에 그러했던 것처럼 2024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인원이 줄어들었으니 자연스럽게 더 상위 성적을 가진 학생이 등록하게 되어 입결이 올라갈 것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약학과 의예과에서는 수학, 과학, 교과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특히 수학, 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B등급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요 변경 사항은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광명상가 라인이 서류형 전형을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운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를 통해 수차례 말씀드렸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가톨릭대학교에서는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으로 분리하면서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의 전형 방식을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하여 1단계 선발 배수를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을 둘 다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면접형 전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고 이 팀장이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서류 전형에서는 서류만 봐도 합격 가능한 학생 두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누가 봐도 해당 학과를 지원해온 과정과 결과가 똑똑히 드러나고 가톨릭대학교에 합격할 만한 학업 역량도 뒷받침되는 학생, 무엇을 하고 싶은 학생인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전공 및 계열과 적당한 관련성이 있고 학업 역량이나 성실성, 활동의 경험과 퀄리티 측면에서 찍어 눌러서 학과 진학 후 적응을 잘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 비교과는 탄탄한데 내신은 살짝 애매하다거나 내신은 좋거나 보통인데 비교과의 방향성이 흐린 학생들이 비슷비슷하게 1단계 합격군에 많이 포진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이러한 이유로 면접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보완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논술 우수자 전형의 변화사항입니다. 우선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6등급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에서 국수 영탐 중 3개 영역 합 7등급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으로 1등급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석차 등급별 배점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에는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에 1점이 차이 났지만 2024학년도부터 0.5점씩 차이 나게 되어 여전히 8등급부터는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등급 간 학생부 교과 성적 격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나 석차 등급 간 점수 차이의 감소 둘 다 논술 고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논술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의 신입생만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식은 의예과 약학과는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며 의예과의 경우 20분 내외의 MMI 면접을 실시하고 약학과는 서류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간호학과는 1단계는 서류 100%로 4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요. 세부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나 면접 평가 방식을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전형 방식은 흡사한데 둘을 분리해 운영하는 이유는 서류 종합 평가 요소 및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은 학업 역량 25%, 전공 적합성 35%,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 35%, 전공 적합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15%로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즉 메디컬 관련 학과로 가톨릭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에 지원하려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학업 역량을 갖추고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또 의예과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아무리 학교에 뛰어난 학생이 많더라도 최상위 메이저 이과대학에 해당하는 가톨릭대학교 이과대학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그중 가장 특출난 학생을 추천하기
확인하게 되니 가히 별들이 경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간 내신 차이가 촘촘해서 가톨릭대학교 이과대학 1차 합격 시 더더욱 2단계 MMI 면접을 목숨 걸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가톨릭대학교 의예과 약학과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이과 수험생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